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몰랐거나 오해하고 계신 그 한의학의 진짜 가치를 속 시원하게 바로잡아드리는 바로 한의학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의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이자 또한 반대로 가장 많은 또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치료법인 바로 침술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이 침술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해외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침술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진료실에 있다 보면 우리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저희 환자분들 이 침술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답답해요. 그렇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하다가 안 되면 한의원에 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노인분들은 2,000도 안 되니까 이 문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침을 좀 가볍게 여기는, 뭐 안 되니까 한번 맞아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신경망과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침수는 이 단순한 물리적 자극으로 끝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과학적인 베이스가 바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침술이 한국에서만 쓰는 비과학적인 의술이다, 이런 이 주장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 침술의 흔적이 발견되었죠. 그렇죠. 뭐 침술하면은 동양의 극동 지역에서만 쓰는 좀 미개한 어떤 의학이라고 알고 있는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것이 에너지 의학이 밝히고 있고 침술이고 침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의 전유물일 줄 알고 그 다음에 서양 쪽에서는 무시했는데 대단한 사건이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언제냐면 1991년 장사성도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알프스 빙하에서 5,300년 전에 아주 온전한 상태의 미라가 발견되는데 바로 웨지 아이스맨이라고 그럽니다. 그 맨을. 이 미라의 몸을 정밀하게 이제 분석했더만은 십자가와 선 모양의 문신이 60여 개 정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게 이런 문신인지 알았더만 이 상당수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경혈, 위치와 80% 이상 가까이 일체, 즉 경혈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인류는 동양에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5,300년 전이니까 사용한, 왜냐하니까 일체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에 인도라든가 미국, 유럽 다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동양에 국한된 거에 전 세계에서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현대의학 장비로 그 미라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 웨지가 생전에 이 심한 퇴행성 관절염과 위장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신이 새겨진 자리가 바로 관절염과 위장병을 치료할 때 쓰는 지금 우리가 노는 침자리, 혈자리와 거의 같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이 웨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내 산청 그 연구소에 문화박물관에 현재 지금 표본이 보관돼 있죠. 연구 통해서 밝혀보니까 양치기로 추정된다 하대요. 남자 양치기고 한 45세 정도, 키는 한 160에 한 50kg 정도. 관절염이 생기 일어나겠는 양치기. 발도 작아 한 240mm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밝혀져 있죠, 그죠? 네. 자, 근데 이런 고대 유적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죠. 최첨단 서양 의학계도 침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실제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그 항암 또는 항암 후유증의 관리에 관련해서 이 침 치료를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 약자를 아스코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전 세계 암 치료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최고 권위기관인데 2022년에 암 환자의 통증 관리를 위한 공식 지침을 발표했어요. 유방암 환자의 호르몬 치료 부작용인 관절통, 그리고 독감 항암제 때문에 손발이 끊어질 듯 아픈 말초 신경병증 치료에 이 침술을 공식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침술이 내신경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 진통 효과를 내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미국의 최고 병원 중에 하나인 존스 홉킨슨, 그다음에 MD 앤더슨 암센터 같은 이런 곳에서도 전부 통합의학센터가 있어가지고 항암 환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침을 놓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종주국인 우리 한국보다 이 서양에서 침술의 가치에 대해서 더 열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침술, 한의원에 오시면 실제로 침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평소에 궁금해하셨을 이 침의 여러 종류와 그다음 가장 흔하게 맡고 있는 짧고 얇은 침부터 좀 길고 무서운 이런 장침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9개 구침요법이라 해서 옛날에는 9개의 침요법으로 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줄어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허리 맞는 침 호침이라 그래요. 얇은 침이다. 머리카락처럼 얇죠. 이거는 이제 얇은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고 기혈의 순환을 자극을 주기 때문에 굳이 강하지 않아도 되는 침이고요. 반면에 조금 장침이라 해서 좀 긴 침이 있어요. 깊은 곳에 놓는다든가 내지는 이제 병사가 깊은 데 있는 데는 도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봄, 여름에는 조금 얕게 놔도 되는데 가을, 겨울에는 병사가 뼈라든가 있기 때문에 깊게 그래서 계절이나 나이나 병사에 맞게 침도 뭐 단침도 있고 중침도 장침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두껍고 얇은 거 있기 때문에 그게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환자분들께서 장침을 꺼내면 일단 겁을 많이 그렇지. 내시거든요.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은 특히 이 척추 주변의 근육들은요 여러 겹으로 이게 층이 굉장히 지어져 있는데 우리 많이 앓고 있는 디스크라든지 이 자골신경통처럼요 이 뼈 바로 옆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속근육 우리가 다혈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척추의 안정성을 꾀하는 이런 근육들은 굉장히 좀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어 있을 때는 디스크나 이런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잘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의 자극을 줄 때는 보통 우리가 쓰는 짧은 침은 잘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에 따른 센치를 여러 가지 저희가 장침을 써서 이 깊숙이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치료 후에 환자가 일어서면서 벌써 가동성이 좋아지는 이걸 저희는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깊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길이에 맞는 장침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해독 한의사로서 해독을 시키다 보면 위와 이 장에 담정이 심하게 뭉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한 뼘 정도 되는 깊은 장침을 놓지 않고서는 그런 담정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침을 놓은 자리에 불로 달구거나 아니면 거기에 뜸을 얹어가지고 침을 통해서 열기를 조직 인대까지 전달시키는 이런 침이 있는데 화침을 가열식 인대 약침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나 발목 연자 이런 것처럼 인대나 힘줄이 만성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손상되었을 때는 이 화침이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늘어난 고무줄에 열을 가하면 팽팽하게 이렇게 수축되는 뭐 그런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상된 인대를 재생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미세 수술 효과가 있는 게 화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화침을 보니까 요즘에 미용에서는요, 그 화농성 여드름 있죠. 화농성 여드름에 화침을 정확하게 놔서 꽤 빠르게 잘 안정시키고 치료하는 법도 요즘에 많이 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요즘에 우리가 또 많이 활용하는 침 중에 그 도침이라고 있죠. 아, 네. 도침 좋지. 일반 침은 이제 끝이 뾰족한데 도침은 칼날과 같이 끝이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 염증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 주변 조직이 유착되거나 했을 때 이걸 좀 펴주는, 이거 떼어주는 작용을 하고요. 또 이제 신경 주변이 이렇게 막혔을 때 그 부분을 펴줘서 이 신경이 잘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경락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가 그 암 환우들 항암 이후에 그 말주 신경은 있다고 있잖아요. 여기에 활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침 요법들을 좀 두루두루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가끔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침을 맞으면 어떤 부위는 별 느낌이 없는데 어떤 부위는 막 좀 뻐근하고 막 무겁고 어떤 부위는 막 전기가 통하듯이 막 짜릿짜릿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정확히 한번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환자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침을 맞다 보면은 환자 몸의 상태, 염증이라든가 몸의 상태에 따라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호전 반응 내지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침을 놓을 때 그 환부까지 들어가서 자극을 줘가지고 거기 어떤 해결이 되면 득기라 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한 부위가 있어요. 혈자리는 다 아픈 데다가 몸이 안 좋은 상태는 맥혀있기 때문에 기혈이 뚫어주다 보면 더 아플 수가 있고 몸살도 나고 열도 나고 해서 조금 더 아파질 수가 있는데, 그때 잘 관리하면 훨씬 빨리 치료되기 때문에 득기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호전 반응이기 때문에 침을 맞아서 부작용은 한의사한테는 100%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쉬어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듣기와 같은 느낌이 말이죠. 조금 현대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제 엔도르핀 분비가 확 되면서 염증이 확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열이 나거나 좀 더 아프거나 조금 더 힘들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침을 놓을 때도 현재 환자분의 체력의 상태를 보면서 저희가 강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간혹 침을 맞으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갑자기 어지러워서 누워야 되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하면 메스꺼리고 구토감이 구역감이 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훈침이라고 네. 해요. 이제 훈침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들어 있을 텐데 있죠. 그 훈침마저도 그냥 누워서 좀 따뜻하게 복부에 찜질하면 대부분 5분, 10분 안에 사라지니까 훈침이 발생했다고 해서 크게 내가 침을 맞고 몸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훈침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났네요. 전에 한번 제가 이제 해외에 이제 의료봉사를 한번 갔는데 이제 20대 여성인데 벌써 보기에도 좀 창백하고 좀 벌써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 환자는 조금 약하겠는데 해서 나름 약하게 놨는데도 약간 땀 흘리면서 해서 조치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물론 그렇게 하니까 또 안정돼서 다음날도 또 이제 또 효과가 좋으니까 맞으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침에 대한 오늘 뭐 훈침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침술에 대한 건강한 수단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혁재형님께서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그 하버드대학교에 그 다나 파버 암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르웨튼 교수라고 유명한 통합 종양학의 대권위자인데, 이분이 발표하신 논문을 보면은요, 이 침술로 항암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오심이나 메스꺼움, 손발저림 이런 증상들을 치료함으로 해서 환자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놀라운 마음으로 발표했는데, 이거 우리가 매일 경험해보는 거기 때문에 뭐 저 정도 가지고 놀라워할까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꼭 이렇게 외국에서 권위 있는 대학에서 발표가 나와야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만 되는가, 이런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조류, 그런 시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참 좋은 반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침술이요, 진짜 세계적인 권위자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한의사들이에요. 오셔가지고 몸이 아플 때 어떤 병이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한 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건강합시다.